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저 오늘도 루닉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질문이 진짜 많이 왔어요. 이거 발행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지금 투자금이 잘 안 모인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은 거 맞고요. 상황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그래서 왜 지금 괜찮은지 좋아졌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걱정 대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루닛이 필요한 돈이 얼마였어요? 정확히 2,503억이었어. 근데 지금 발행가가 낮아지면서 2,111억, 그죠? 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2,115억. 4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죠.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발행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발행가가 하락을 한다는 건 뭔 뜻이고 이게 왜 줄어들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은 유상증자 구조를 잘 모르시는 건데 유상증자는 어떻게 해요? 자, 루닛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식수를 늘려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주식을 사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주주들한테. 야, 근데 그냥 사라 하면 살까? 안 사죠. 자, 그래서 이제 싸게 살 수 있게 해줄게요 한 거예요. 자, 그 당시 우리 유상증자가 결정되던 시점에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36,000원인데요. 주가가 만약에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평균값에 맞춰서 이 발행가액을 낮추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발행가액을 최종적으로 1차, 2차로 구분해서 둘 중에 낮은 걸로 선택을 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 발행가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떡락하면서 어떻게 됐어? 26,000원이 됐어요. 26,000원이. 그쵸? 자, 그래서 문제는 뭐야?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하는 주식수는 변하지 않아요. 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루닛이 주식수를 100주를 더 발행을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예상 발행가가 10만 원이었어. 얘네가 필요한 돈이 얼마니까? 1000만 원이니까. 그쵸? 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자, 그래서 이 100주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격이 지금 8만 원, 9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원래 1000만 원이 필요한 건데 800만 원, 900만 원밖에 안 모이겠죠. 그래서 이 발행가가 낮아져도 너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커트라인을 정해줬어요. 발행가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진짜 막 한 돈 1,000억이 막 안 모이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맞아.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한 진짜 뭐 3, 400억 정도는 더 많이 발행을 해요. 딱 맞춰서 하는 기업은 없어.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루닛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자생적 매출로 이 3, 400억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가 없어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만년 적자였지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도 충분히 원래 하려던 거 가능하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진짜일까? 자, 제가 얼마 전에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루니 스코프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루니 스코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여기 있다. 그죠? 루니 스코프에 대한 부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루니 스코프 매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죠. AI 바이오마커에서 100억을 돌파한 거는 사상이 처음이다. 자, 이제 연구만이 아니라 돈 버는 단계에 진입을 했고, 글로벌 제약사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계약 기반 매출이 나오고, 특히나 이거 뭐야? 반복 매출 나오잖아. 앞으로 들어올 돈이 이미 확정이 된 구조예요. 즉, 이미 돈 벌기 시작해서 유상증자 자금이 아니어도 얘네가 원래 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연히 이걸 보고 나면 개인들이 불안해요. 세력들도 그걸 노리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세력들이 일부러 발행가를 낮췄고 안 올린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불확실성을 주고 공포를 하고 가격을 누르고 근데 동시에 실적 성장되고 구조 전환되는 거 얘네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공포 속에서 더 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해야 돼요. 어차피 얘네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유상증자 발행가를 최대한 낮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유상증자 지네들도 싹 다 받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게 시나리오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왜 5만 원 안 가요? 6만 원 안 가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누르는 게 좋으니까 확정 발행가가 날 때까지는 누르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자, 근데 루닛이 누르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안 누를 것 같아. 왜냐면 이미 26,000원을 찍었으면 이거보다 더 누르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어. 근데 어차피 우리는 1차 발행가액이랑 2차 발행가액이랑 둘 중에 낮은 걸로 하잖아. 근데 1차 발행가액 많이 낮춰놨네? 그러면 여기서 누를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유상증자 이제 받기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을 어제까지로 싹 다 잡아드렸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돈 모질란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원래도 3, 400억 모질란다고 유증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뭐 500억짜리 유증을 하는데 3, 400억이 모자란 게 아니잖아. 2천억짜리 하는데 지금. 그리고 그 모질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해서 모을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주가도 너무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야. 우리 방문은 더 사야 되는데, 그쵸? 어쨌든 이제는 다음 일정이 뭐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산 사람들은 이 쿠폰이 다 나왔어요. 쿠폰이.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가 나왔잖아. 말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증서라는 거야. 쿠폰. 이게 뭐야?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모두가.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겠지만 언제부터 보여요? 우리가 신주를 팔 수 있는 시점에 보입니다. 대충 다라 정도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나고 그리고 다가 이제 나올 텐데 자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신주 인수권에 관한 사항 라에 있죠. 언제야? 상장 예정 기간 2026년 3월 27일에서 2026년 4월 2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뭐 해야 돼요? 저는 유나님 유상증자를 받을 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팔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준비는 해야 돼. 왜? 우리가 이게 지금 26,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 근데 정말 시장이 미쳐가지고 전쟁이 막 나가지고 이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개꿀 기회야. 26,000원에 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 유상증자를 26,000원에 사고 지금 팔아도 얼마야? 12,000원 띵까 먹을 수 있잖아. 어쨌든 간에 내려갈 것 같진 않지만 시장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뭐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팔고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꽁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안 팔면 문제되나요? 문제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의 권리를 그냥 팔 수 있는데 안 파는 거예요. 즉 꽁수익을 놓치겠죠. 그래서 이거 매매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고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 이거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분들도 많이 오는 거래소들은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볼게요. 가입해서. 어디 화면에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도 알고 싶다. 루닛 사용하는 거래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키움이 편해요. 저도 제가 이것만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이벤트 뭐야?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 같이 할 거예요. 미리미리 유상증자 권리 쿠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증권사에 전화하던가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남겨서 제가 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끔 남기시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많이 왔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로 밀려주면 땡큐다. 그냥 여기서 더 남으면 된다. 솔직히 이제 여기서 크게 밀릴 것 같지 않거든요? 나는 그게 걱정이야. 우리 방분도 이거 분할 매수 막 두세 번을 나눠서 한다고 해놨는데 한 번만 먹고 그냥 가버릴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룬인 남겨주시고 비용 가입 없어요. 대신에 저도 제 영상 잘 되기 위해서 찍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호응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수익 인증도 이제 올려주시면은 제 영상 찍을 때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제가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들만 그동안에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루닛에 대해서 이 루닛 스코퍼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지금 이 차트상 세력들이 일봉상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비중 파란선 모아가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흐름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이런 느낌은 있었을 거야. 아, 얘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10만 원대까지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그런 의구심이 들어야 돼요. 무작정 이제 희망회로가 돌아가는 분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좋진 않아. 근데 나한테 질문이 오더라고요. 근데 루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혹시 얘가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 증거가 있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궁금해서 이제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질문이 왔으니까 대답을 드릴게요. 루닛은요 재료와 상관없이 간다. 근데 이게 또 간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제재 들어올 것 같아. 갈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바꿀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루닛이 안 좋아도 뭐만 확인이 되면 가격대 딱 하나만 뚫는 걸 확인이 되면은 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달려줄 종목이다. 그게 얼마다? 그게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이게 뭐 6만 원, 7만 원도 아니고 정말 딱 5만 원. 자, 왜 그렇게 되냐면요. 루닛도 이제 세력선이 뜬 지 얼마 안 됐어. 상장한 지 뭐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세력선이 생겼단 말이야. 언제부터? 2024년 후반부터. 자, 이 세력선이 뭐냐면 회색선이에요. 회색선. 이 회색선인데 이 회색선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벌써 이제 막 기술적 지표 나와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울 거 없어. 딱 10초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회색선을 기점으로 아래에 와 있을 때는요. 루닛을 포함한 전 종목을 뭘로 둬라? 관심 종목으로 둬요. 관심 종목. 그리고 매수는 언제? 회색선 돌파했을 때. 아니 근데 유나님 얘 회색선 돌파 안 했는데 왜 샀어요? 이 질문 나올 거 뻔히 아는데 얘는 특별 케이스잖아. 유상증자라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잖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식일 거냐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고난과 역경이 수도록 출몰할 거야.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따더블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와 증거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서도 나왔죠. 자, 루닛이 정확히 회색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어때요? 87,000원까지 너무 쉽게 갔어. 이것도 적은 거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보려면은 내가 준비해온 종목이 아니라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검색한 이 종목 기준으로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이제 추메타점 묻는 분들께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다리기 싫으면 뭐 기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실 때는 5만 원이 깨진 순간 그냥 무조건 다 말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49,900원까지 내려왔었고 이제 5만 원대에서 잡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기다리기 싫어야 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 회색선을 돌파를 했을 때 잡으세요. 아래 내려왔잖아. 관종 등록하고 있다가 돌파를 했을 때 잡으세요. 돌파했을 때 잡았으면 어때? 7만 원에서 22만 원 왔지.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관종이 있다가 기다리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서 잡으세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쉬지 않고 12만 원짜리가 110만 원까지 올라가. 흥하이온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깔끔하게 돌파를 하니까 어때요? 이만큼. 지금 1,800원짜리가 3,000원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관중 등록하다가 여기서 잡았으면 어때요? 5,000원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이 회색선을 돌파할 때는 파워가 굉장히 세요. 얘 돌파했는데 왜 그래요? 얘는 이제 걸쳐졌잖아. 이게 그러니까 캔들로 깔끔하게 돌파가 나와야 돼요. 걸쳐지지 않은 캔들이 깔끔하게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이날 잡았겠지. 그쵸? 이날 잡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하나솔루션도 볼까? 자, 보세요. 관심 종목 등록하고 여기서 잡았으면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갈 종목은 가.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 관중 등록하고 여기서 샀으면은 어때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20만 원짜리가 68만 원짜리 갑니다. 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얘도 제가 관종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잡았어도 어때요? 48,000원짜리가 지금 14만 원까지 가. 두사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휴림로봇 저 이걸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2,500원짜리가 26,000원까지. 아주아이비 투자 마찬가지예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뭐야? 관종 등록, 그리고 깔끔하게 돌파를 했을 때 이게 좀 비기이긴 해서 다는 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확실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캔들이 완벽하게 이 선에 뭐 걸쳐져 있다거나 꼬리가 있다거나 이렇게 아니고 깔끔하게 돌파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 거래량도 있고요. 캔들의 모양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뭐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안내를 좀 드릴 거고, 루닛한테도 5만 원이 뜬다. 나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지만 분할 매수 안 해. 그냥 담으면 돼. 자, 그리고 웃긴 게 이게 이제 상승의 크기가 어떤 거는 2배 가고 어떤 거는 10배 가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 크기의 차이는요. 그 종목의 모멘텀과 거래량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루닛 같은 경우 어때? 모멘텀 너무 좋잖아. 이런 애들이 텐베거 종목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루닛의 세력이 끼가 좋아요. 어떤 종목이 몇천 원짜리가 10만 원대까지 가겠어. 정말 이제 뭐 코로나는 흐름도 잘 탔지만 한 번 이 종목에 담궜던 애들은 한 번으로 안 끝나.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각 종목마다 패턴이 있는 거야. 왜? 그 종목으로 먹었던 애들은 그 종목으로 또 먹으려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루닛도 기대를 충분히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오늘까지 왜 사야 유증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거 설명하면서 루닛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어서 볼게요.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언제예요? 3월 19일이죠. 자, 보면은 자, 유무상증자 결정 정정 공시에 보면은 우리 일정이 바뀌었잖아.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일에서 19일로. 그러면은 내가 유상증자를 받고 싶어요.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내일 안에는 사야 돼요. 최대한 날짜 맞춰서 안 기다리고 저점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샀어, 우리? 37,000원에 샀잖아. 37,000원대, 그쵸? 이거보다 더할 나이가 어딨어. 이제 안 빠지잖아. 신호 잠깐 이제 인증 제시를 하면은, 자, 일단 금요일날 37,900원을 잡았어요. 넉넉하게 이제 500원에 있을 때 신호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37,500원쯤에 잡았을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루닛, 무싼 사람 사도 됨, 금요일 매수가랑 별 차이 없음. 오늘 애초에 움직임이 37,000원에서 38,000원대였기 때문에.
자, 근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뭔지도 모르고 유상증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왜 지금 잡아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좋은 이슈가 많이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치면 다 죄다 좋은 이슈만 나오잖아. 그쵸? 그런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개꿀 같은 기회인지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뭐야. 솔직히 나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한 번 들어서 이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복귀 차원에서 다시금 멘탈을 흔들리지 않게끔 이걸 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머리에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로 이제 댓글을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반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영상에 대해서 진짜 너무 심취해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찍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게 제가 뒤에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유상증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을 내서 증자, 주식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걸 왜 늘려야 되는데요? 유상증자 이 그지 같은 귀찮은 걸 왜 하는 거예요? 루닛이 돈이 필요해요.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데는요, 은행에 대출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시비,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유상증자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대출은 솔직히 말해서 까다롭죠. 그리고 이자가 굉장히 비싸고요. 원하는 만큼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루닛이 우리야 뭐 기술력이 좋고 어쩌고 해도 은행에서 봤을 때 적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안 나오니까. 근데 CB는 이미 발행을 했어. 근데 CB에서 우리 그냥 돈 돌려주세요. 조기상환 청구권이 나올까봐 지금 돈이 필요한 건데 또 CB를 받겠대.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돼요? 아, 얘네들 CB 돌려받게 하네? 인식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굉장히 리스크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왜냐면 CB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돈을 많이 빌리면 어때요? 그만큼 나중에 얘네가 주식으로 바꿔먹어서 차익 실현을 할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B를 많이 발행을 하는 것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걸 또 이용하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분들은 상당히 피곤하다. 그럼 유상증자는 뭐예요? 이제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에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또 유상증자가 뭐예요? 어떤 방법이 있어? 주주배정, 일반 공모. 지금 이제 루닛의 방법이죠. 아니면 일반 공모, 아니면 3자. 3자는 뭐예요? 제3의 기업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일반인한테 하는 게 아니야. 일반은 뭐예요? 주주든 아니든 간에 우리 루닛 싸게 사고 싶은 사람 다다다다다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는 뭐예요? 큰 돈을 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우리 기존에 루닛을 들고 있는 주주 여러분께 더 사주세요. 대신에 지금 사는 사람 내가 몇 % 할인해서 살 수 있게끔 해줄게요. 그리고 이 가격은 뭘로 정해? 최근에 주가 평균으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 평균가에서 할인율을 뭐 10%에서 25%까지 종목마다 달라요. 때리는 건데 이게 그럼 궁금하잖아. 그래서 며칠까지 산 사람을 유닛의 주주라고 판단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날짜를 3월 19일로 하기로 땅땅한 거예요. 신주 배정 기준일, 말 그대로 기준일이에요. 근데 19일은 뭐예요? 우리가 D+2 결제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팔면 이틀 뒤에 돈 들어오죠? 그 결제 시스템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나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개인분들 헷갈리게끔 해놓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뭐야. 이거래 전에 사서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17일이에요. 날짜는 19일이지만 17일까지 산 사람은 루닛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들고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쿠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거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증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지금 무조건 루닛을 들고 있는다고 유상증자 나 따로 또 돈 내고 받아야 돼요가 아니에요.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내일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쿠폰을 무조건 써야 되냐? 아니야. 신주 인수권 증서는요. 매도를 할 수 있고요.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유상증자를 받을 때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보통 유튜버 분들을 보면요. 이 종목이 너무 좋으니까 유상증자 받으세요. 그렇죠? 이 종목이 안 좋으니까 유상증자 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틀렸다고 봐요. 왜냐면은 물론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죠. 루닛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가격이에요. 자, 루닛이 유상증자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발행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낮게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루닛 주주분들한테 32,000원에 살 수 있게끔
이게 신주의 권리 가격이 돼버렸어. 발행가가 돼버렸어. 근데 내가 청약을 하는 시점에 루닛의 주가가 시장이 폭망을 해서 떨어졌네? 이 종목과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그냥 현재가로 사도 32,000원이야. 굳이 유상증자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해? 그냥 청약 안 하고 포기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포기가 돼. 청약하는 날짜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더 사고 싶으면은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루닛이 32,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시장도 좋고 루닛도 막 좋게 평가를 받아서 45,000원이야. 뭐예요? 이거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상증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청약할 돈이 없고 루닛으로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청약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예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남한테 파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팔아? 이제 신주를 매매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증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이제 돋보기 같은 데 있죠? 메뉴 검색란에. 우리 신주 인수권 증서 뭐 주문, 매매 뭐 이런 거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당연히 이 권리의 주수가 달라요. 이거를 팔 수 있는데 날짜가 또 정해져 있어. 그렇죠? 5거래일 만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날짜도 제가 딱 오기 한 전전날에 미리 공지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유상증자 안 받을 사람은 이날부터 이날까지 이 화면에 들어가서 매도를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라? 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청약을 받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 증서를 안 팔고 잘 들고 있다가 청약일자, 그리고 청약일자도 나와 있잖아. 어디 갔어요? 청약 예정일, 그죠?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이 날짜로 나와 있기 때문에 13일에서 14일 우리가 오후 막 밤 늦게까지 안 해요. 4시까지인가? 2시까지인가 밖에 안 해요. 시간 잘 보고 이 안에 청약을 하셔야지만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때 가봐야죠. 그렇죠? 그날의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한다? 제가 해드릴 거예요. 발행가 대비 굉장히 낮게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 얘가 왜 올라갈 거라고 보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어. 지금 3월 6일부터 미친 듯이 모아서 비중을 계속 안 끊기고 있잖아. 그쵸? 3월 6일이 언제야? 이날부터예요. 얘는 이날부터 산 거야. 그래서 나도 이 가격을 생각을 해서 산 거긴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외국인이 모으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금 나도 이렇게 루닛 사야 될 때 매수타 좀 받고, 지금 이 루닛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신주를 팔아야 되는 날도 있고, 내일이면 기준일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유상증자 청약을 해야 되는 날짜가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루닛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는데, 비용 없어요. 가입 없어요. 평생 무료 받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로 잘 돼야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뭐 조회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텔레그램 없이 그냥 말로만 제가 다 하고 있고 타점 잡고 있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같이 입장을 해서 나도 좀 타점을 이제 내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호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루닛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하트 막 눌러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이 하고 수익이 났을 때 정말로 나도 같이 인증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입장하셔서 같이 좀 매매하시고 수익 날 때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잘 됩니다. 인증샷이 많아야 보여드릴 건덕지가 많고 브리핑이 잘 돼야 되잖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어차피 내일이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야 안 산 분들은 입장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내용 이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홍콩에서 IR을 진행을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1편 발표를 했는데 이 루닛스코프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드릴게. 이게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큰 판의 주인공이다. 자, 루닛스코프는 이제 AI 기반 바이오마커 분석 플랫폼이에요. 제가 쉽게 말하면은 암 조직 이제 슬라이드를 AI로 분석해서 면역세포 분포하고 종양 미세환경을 정량화하는 기술입니다. 자, 기존 방식은 뭐예요? 병리 전문의가 현미경으로 직접 판단을 해.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자, 근데 루닛스코프는 뭐예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수십만 개 세포 단위까지 분석을 하고요. 면역세포 위치, 사람이 놓치기 쉬운 거, 그리고 분석하기 어려운 것까지 밀도 숫자로 정량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병리 분석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바꾸는 기술을 말하죠. 자, 근데 이게 핵심은
면역 항암제 때문이에요. 자, 이 면역 항암제는 환자마다 이걸 썼을 때 저걸 썼을 때 효과가 편차가 큽니다. 부작용도 당연히 다르고요. 어떤 환자가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환자한테 이 약을 썼을 때 가장 잘 맞는 처방, 이 환자한테 이런 거 썼을 때 부작용이 없는 처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정확히 맞춰야 임상 성공률도 올라가고 당연히 임상 비용도 감소하고요. 사람의 목숨도 달린 거니까 당연히 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루니스코프가 하는 일인데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약사 임상 시험을 하고 CRO가 분석을 하고 루니 AI를 사용해서 분석 건수 기반 및 라이선스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시험이 늘수록 자동으로 건당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를 하고 루닛이 직접 이 제약사를 이게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이 약을 써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 약을 써야 돼요. 이거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CRO 인프라에 올라탄 구조예요. 전 세계 임상시험 네트워크에서 수만 개 병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루니스코프가 탑재되면은 제약사들은 AI 도입 없이 그냥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냥 말만 뻔지르르 하면 중요하지가 않은데 루닛은 이걸로 2024년도에 약 100억이라는 매출을 내버렸어. 이게 중요한 거는 의료 AI 기업 중에 지금 AI로 100억 이상 매출을 낸 회사가 없어요. 바이오마커 분야에서. 근데 무서운 건 신약 연구를 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병리 분석을 하고 동반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때 이게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루니스코프를 어디서 탐내? 얼마 전에 일본에서, 외부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 윤희. 그쵸? 여기 뭐 유방암 조기 진단 연구, 뭐 ECR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프라를 쌓아가고 있죠. 이제 넣었으니까 건수에 따라 받으면 이게 얼마나 커지겠어.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유럽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일본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뭘 같이 하자, 이렇게 한다고 매출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죠. 도입까지도 시간이 걸리겠죠. 대신에 뭐는 확실해?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꿀 빠는 거긴 확실해요. 한번 도입을 해놓으면 루닛은 업데이트만 해주고, 뭘 제약사처럼 제약을 만들어서 판다거나, 추가 영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제 국가기관이나 유럽이라도 한 이제, 국가에서, 그죠?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정부 기관에서, 엄청난 공짜 광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저거 도입하고 뭐가 늘었다더라. 임상 판단하는 게 늘었다더라 하면서,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재료라는 거야. 생각만 해도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 너무 꿈 같은 일 아니야? 재료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연상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 당연히 가지죠.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는 왜 가만히 있어? 자, 우리는 세력이 사면서 올라가면 개인들이 그때서야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세력이 가격을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하고 있어요. 발행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우린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미리 선점을 해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에 잡아보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상증자를 싸게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유상증자 가격은 발행가가 확정이 되고 유상증자 받을지 말지 그냥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그냥 유상증자 안 받고 그냥 사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1차 매수는 진행을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연도에 여기가 가장 저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기간이. 왜냐면 이제 유증에서 신주가 풀리고 또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면 내릴 때도 있고 하니까. 유증이 끝나면 세력들도 맘 놓고 올려도 되거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 이거 지금 방에서 준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방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두 종목 모아가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루닛 남겨주시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유증 타이밍에 따라서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존버하는 게 아니라 끊고 먹고 이거를 반복해야 돼.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근데 보통은 몰라요. 유증이 이제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 뒤에 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나는 신호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제대로 먹으면 난 제2의 펩트론이라고 보고 있어. 우리 펩트론 지금도 잘 달려주고 있지만 지금 저희 방에 펩트론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펩트론 중간점검샷 한번 받았어요. 중간점검샷.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력주 참여해서 기분 좋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2의 펩트론으로 나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 다 루닛 남겨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루닛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입장하신 분들만 같이 진행을 하고 저는 더 이상 영상 안 찍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루닛에 뭐 좋아요도 안 붙고 구독도 안 붙고 하면은 진짜로 안 찍어요. 젠백스도 제가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다 이거 한 번도 안 찍었죠. 그랬더니 이제 막 젠백스 영상 찍어달라 문자가 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루닛도 저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수단이 유튜브 수익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을 찍어야 돼요. 좋아요가 잘 눌리고 구독도 잘 눌리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 그래서 저도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이 났을 때 아까처럼 인증도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비용 가입은 없습니다. 뭐 며칠만 있다가 유료 가입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은 빠르게 난 이거 제2의 주력주라고 봐. 루닛 참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려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꿀 나이스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같이 들고 가시면 된다. 자, 지금 보면은 루닛에 이제 IR 일정이 떴어요. 그쵸? 자, 이제 IR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장소가 홍콩 및 싱가포르고 대상자가 해외 기관 투자자고 그쵸?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뭐 설명 질의 응답 나왔고 개최 확정일은 3월 9일이고 시작일은 10일부터 11일까지 무려 이틀 동안 합니다. 아이고 그냥 IR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브리핑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꽤 중요한 일정입니다. 단순한 IR이 아니라 누구 대상으로 해? 홍콩, 싱가포르,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 NDR이야. 그쵸? 그래서 지금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IR을 진행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왜 하필 지금 홍콩, 싱가포르에서 하는가? 자, 루닛은 지금 구조적으로 뭐가 필요해? 기관 수급이 필요해요. 이 기관이 들어와서 유증도 막 받아주고 유증이 흥행해야 베스트 시나리오란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국내 기관도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인 밸류는 누가 만들어요? 해외 기관이에요. 자,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뭐 적자 AI 기업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엔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적자인 회사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우리가 뭐 AI 의료, SaaS라든지 영상 판독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모델 이렇게 테크 밸류를 평가를 합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 AI 헬스케어 기업들을 보면요. 우리가 뭐 템퍼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가던트 헬스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가던트 헬스 미국의 이제 액체 생건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고 이 미국의 AI 신약 개발 기업이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뭐 글로벌 AI 헬스케어 밸류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야. 자, 근데 얘네들 어때? 다 기관 중심으로 밸류가 형성이 됐어. 그래서 지금 루닛도 아시아 기관 자금을 타고 밸류 리레이팅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필이면 또 홍콩 싱가포르네. 홍콩 싱가포르가 어떤 거예요? 자, 우리 홍콩 싱가포르에는요. 이런 펀드가 많아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아시아 테크 펀드, 롱 언니 기관. 이런 기관들이 많아.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 GIC나 우리가 테마세크 라인이 AI 헬스케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홍콩, 싱가포르에 그냥 단순히 IR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해외 기관을 확보하러 가는 작업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브리핑 바에는 제가 싹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기관들은 이걸 봐요. 최근에 병원 계약했는지, 제약사 계약했는지, 아니면 사스 리커링 리베뉴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보는데, 론이 최근에 우리 계속 떴잖아. 내가 이거 계속, 이 발판 작업 열심히 해놓는다 했잖아. 일본 떴지, 유럽 떴지, 중동 떴지, 미국 떴지, 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잖아. 자, 그래서 IR에서 보통 이런 인스톨 베이스 증가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서 판을 싹 다 깔아놓고 지금 IR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IR에서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그래서 니네 자금력은 어떤데 캐시버는 어떤데 라고 하는데 지금 매출이 증가할 만한 상황에서 모자란 돈은 유증을 받고 글로벌 파트너십은 빵빵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 강조하려고 유증 전에 개최를 하겠죠. 근데 이번 일정을 보면 특히나 10일에서 11일까지예요. 그쵸? 심지어 시간도 풀타임이야. 9시에서 6시까지. 그쵸? 풀데이 IR이야. 이건 보통 1대1 미팅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틀 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발표가 아니라 펀드 애널리스트 기관 개별 미팅을 하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건 커버리지 확대 작업이고 기관들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번 유증을 바탕으로 루닛이 진짜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지금 3, 4만 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는 못 보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우리는 뭐야 유증 일정 맞춰서 맛있게 잡자. 내가 유증 일정을 왜 봐야 된다 했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세력들이 지들이 발행가를 낮게 잡고 유상증자 싸게 받으려면 지금 올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왜? 발행가는 뭘로 정해지니까? 주가 평균. 우리 몇 달 동안 주가의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이제 산정해가지고 거기서 할인율을 때려서 지금 나한테 더 투자하는 사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줄게요라고 하는 게 유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유증 일정 맞춰서 맛있게 잡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돼. 왜? 루닛의 유상증자가 날짜가 이제 있잖아. 우리 이제 정정이 됐지만 우리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그럼 여러분들이 유증 받으려면 언제까지 잡아놔야 돼? 3월 19일이지만 이 거래일 전에 잡아놔야 되니까 17일 안에는 매수를 해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시간 얼마 남았어? 일주일 남았네.
즉, 한 5, 6거래일 남았으니까 이 안에 최대한 싸게 잡는 타이밍. 나는 일단 오늘도 괜찮았는데 내일 한 번 더 간을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내일 이러고 시장 또 5%, 6% 빠져봐. 얘라고 안 빠져? 당연히 빠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들어갈 거고 나는 그게 자신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찍었고 펩트론 차티스트 하면 지금도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들었던 게 2024년 날짜도 기억해. 8월 21일이에요. 8월 21일. 자, 이거 하도 브리핑이 많아가지고 내리면은 8월 21일이 첫 브리핑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확실하게 저가올 때 매수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2024년 8월 21일에. 자, 근데 얘 계속해서 밀었어, 내가. 진짜 매수 타점 머지 않았네요. 영상 충전입니다. 확인하고 타점 준비하세요. 이때가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그쵸? 이 날짜 나오죠? 9월 4일. 이 다음날이 9월 5일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밀어요. 계속 밀어. 자, 9월 20일에도 지금 잡아도 목표가 고려했을 때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유증 일정 맞춰 준비할게요. 이때도 유증이었네. 그쵸? 유증 일정 맞춰서 준비했죠. 9월 20일이야. 이날. 그쵸? 계속 미릅니다. 자, 계속 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날 이 영상을 찍어요. 10월 3일날. 자, 이번 유증이 초대박 유증이니요. 이 정도면 오픈북인데 딱 이때까지 기다렸다 올인을 찍어요. 10월 3일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10월 4일날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9분 만에 매수타점 나갔어. 그쵸? 자, 근데 이거 날짜를 볼게요. 펩트론. 자, 날짜 언제였어? 다시. 자, 2024년 10월 4일이었죠? 차트를 길게 해서 보면은 2024년이 이때요. 10월 4일. 이때. 야, 이거 유중 때문에 이제 얘가 개급락을 하고 나서 어때요? 발행가 맞추기 위해서 지금이랑 똑같아. 세력들이 올리고 나서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또 난리 부르스 치고 나서 시그널이 나왔어. 그래서 10월 4일이 이날입니다. 자, 이날 금요일날 딱 잡고 났더니 어때요? 갑자기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미친 질주를 하기 시작을 해. 내가 이거를 뭐 정보를 받아서 한 게 아니야.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유중 일정에 맞춰서 시그널을 맞춰서 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근접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루닛이.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는 30몇만 원대 가죠. 그렇죠? 30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 방 분들 어떻게 됐어?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팩트로 중간 정권샷. 우리 반은 팔고 아직도 반은 들고 있어요. 30 이제 5만 원 넘어서 팔고 나서 반은 들고 있어. 자, 봐봐. 자, 그래서 중간에 입장하신 분들도 있고 물려서 이제 내일 팩트론을 보고 추매하신 분들도 있고 얘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아예 그냥 내 신호를 따라오신 분들도 있어서 수익률이 가지각색이야. 그쵸? 그렇지만 어때? 우리 방 분들 너무 수익을 잘 먹었다는 거지. 난 그리고 지금 우리 방에도 루닛 대기하라고 하고 있잖아. 루닛. 제2의 펩트론이다 하면서 자 근데 이거 또 펩트론 하나만 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이처셀 볼게요.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야. 네이처셀. 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급락을 했을 때 관심 종목 등록하라고 해요. 1월 13일날 2025년 1월 13일 날짜 보이죠? 2025년 1월 13일 2025년 1월 13일날 돌아갑시다. 자, 이날이에요. 갑자기 장대음봉 하나 있지? 마이너스 19%가 빠졌어. 이때부터 관심 종목 등록하라고 해. 자, 근데 시가 베팅 자리 보기로 해놓고 계속 밀어요. 자, 네이처셀 확실한 기회가 오지 않더니 결국 한번 쏟아내리네요. 아직 아님. 계속 기다렸다 신호 잡을게요. 2월 6일까지도 밀어.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올라요, 이게. 급락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여기까지 올랐어.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왜 여기서 추매했으면 나 수익권 됐을 텐데 못하게 해가지고. 그쵸? 자, 근데 애초에 나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 요건 충족이 안 돼서 매수 패스하고 있었는데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세 가지 요건 안 떴고 이러면 또 잠시 오르다 꺾인다. 매수는 항상 신중하게 하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어때요? 그 다음날 기점으로 바로 싹 꺾였어. 그쵸? 싹 꺾이고 났더니 어때요? 우리 이제 들어갈 자리가 나왔지. 자, 윗꼬리도 없이 저점 리터도 없이 기대했는데 간을 많이 봅니다. 기회 줄 때 잡겠습니다. 펩트론도 딱 2달 걸려서 잡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매수 신호가 나가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그쵸? 자, 이때 잡으니까 어때요? 진짜 이틀 쉬고 딱 날아갔어. 자, 이틀 쉬고 딱 날아가서 물론 최고점 매도는 못했어요. 최고점 매도는 못하고 우리 하루 이틀 만에 얼마 먹고 나왔어? 77% 먹고 나왔잖아. 그쵸? 77%. 점상이라서 매도 고민도 못해. 여기 넘어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이틀 팔고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매도하고 나왔는데 루닛이 이 기점에 와 있다니까? 시그널 이제 한 개만 더 채우면 된다니까? 그래서 나도 이 타점 원한다. 싹 다 루닛 남겨두세요. 자, 제가 이번에도 이제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실시간 브리핑은 뭐 매일같이 드리고 있죠. 루닛에 대해서. 그쵸? 자, 그래서 나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루닛 남겨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수익 인증 빵빵하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셔야 저도 이렇게 인증할 건덕지가 있죠. 나는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그래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루닛 입장하시고 루닛 말고도 주력주 제가 하나 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분할로 잡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이 유중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잖아. 그럼 누가 올려? 지금 멱살 잡고 회사가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은 유상증자를 실패하면 가장 안 좋은 게 누구예요? 개인일까? 우리 개인들 마음 속상하겠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제 괜히 막 떨어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유상증자를 실패하게 되면 회사는 존속 위기에 놓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 돼. 근데 유상증자가 망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철회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거야? 자본 부족이에요. 유상증자 자금 그 부족.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자금 부족이 어떻게 하면 생긴다 했죠? 자, 우리 루닛이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2,550 몇 억을 이제 계산하기 빡세니까 100만 원을 우리가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주가가 한 주당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10만 원을 이제 평균가로 지정을 하고 우리 지금 대충 우리 주가가 10만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10주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모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 10주 발행할 거예요. 우리 개인분들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주는 유상증자가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주가가 이제 평균치가 정해지잖아. 우리 이 세 달치의 평균치가 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4만 원일 때도 있고 막 3만 원일 때도 있고 하면서 3만 5천 원이 이제 평균가에서 할인율을 때리는 건데 봐봐요. 이게 만약에 평균 주가가 9만 원, 8만 원으로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 90만 원, 80만 원이 모이겠죠? 만약에 11만 원, 12만 원 올라가. 그럼 110억, 120억. 그죠? 오르면 근데 어떤 단점이 있어? 그만큼 유상증자 이제 발행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너무 내려가도 이게 내가 원하던 이 돈이 안 모이니까 이 유증은 실패가 돼버려요. 회사는 그래서 오르려고 하면 눌러서 찍고 내리면 어때요? 이 밑에서 받아먹어서 이 주가를 유지하고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루닛이 지금 뭐 회사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이게 막 떨어진 거야? 아니잖아. 전쟁 리스크잖아. 회사도 알아. 그럼 어떻게? 당연히 주가를 누가 끌어올려줘? 회사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기에 배팅한 우리 12 세력부터 시작해서 쩐주 애들이 알아서 사서 이 유상증자를 성공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유증이 발행가가 정해지고 유증은 받고 나면 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몰타건도 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마무시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영상진단 솔루션 외주 판독 시장까지 진출 이 이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야. 가볍게 넘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매출 구조를 바꾸는 신호탄을 띄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루닛 구조가 어땠냐면요. 원래 대형 병원, 국가 단위 검진 프로그램, 몰타 같은 거, 그쵸? 그리고 글로벌 병원, 네트워크, 이런 직접 병원 판매 모델 중심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 거는 어때요? 외주 판독 시장에 진출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는요, 전국 취약지 응급 영상 판독을 수행을 합니다. 즉, 하루 판독 물량이 어마무시해. 그리고 여러 병원 물량이 한 곳으로 모여요. 반복 사용 구조가 나오는데, 루닛의 AI는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요? 판독 건당 과금을 받고요. 우리가 SaaS형 구독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정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격 판독 센터는 뭐야?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라서 이 고객당 매출이 높아지죠, 당연히. 근데 국내 최초야. 단순 계약이 아니라 외주 판독 시장에 AI 도입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 AI 의료기업은 뭐예요? 임상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해요. 한 군데가 쓰기 시작하면 우리도 써볼까? 다른 센터도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나 그 단체가 대한의료 영상진단협회 소속이면 네트워크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냉정하게 말해서 당장 내일의 매출이 늘어나는 매출 폭발급 뉴스는 아니에요. 금액 공개도 안 됐죠. 근데 국내에서 판매, 채널 다변화가 시작이 됐고 병원 외 시장에서 침투가 시작이 됐고 국내 레퍼런스가 강화되면 어때요? 이거는 흑자도나 스토리에서 분명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우리 재료를 벌써 몰타랑 이 원격 외주 판독 시장 진출로 2개나 얻어갔네? 이건 언제 한 번에 반영돼? 우리 흑자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 유상증자의 발행가가 정해지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 이게 유상증자를 할 때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유상증자 싸게 받으려면 지들도 지금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누르고 있잖아. 이런 것처럼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유상증자 받고 나면 이 받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누가 알아서 노력을 해줘? 세력이 노력을 해준다. 그래서 단타는 쳐도 되는데 내가 물려있어요. 추가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 어차피 유증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루닛을 보니까 이제 뒤이어서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 종목이긴 한데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살짝 떠올라요. 자, 이게 우리 종목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관심 종목을 드렸던 게 여기 날짜 보이시려나?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자, 보면은 여기 날짜 보이죠? 1월 13일. 2025년 1월 13일. 이거 짧았구나. 2025년 1월 13일자. 그쵸? 여기 날짜 보이죠? 1월 13일자에 네이처셀 급락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내일 시가 베팅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드렸어. 자, 1월 13일이 언제냐면은 이날이에요. 캔들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하도 올라가지고 이날 관심 종목을 드렸어. 마이너스 19%가 나와서. 그쵸? 빠질 일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계속 밀어요. 자, 보면은 바닥 잡히는 흐름 나오는데 캔들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매수 준비해 볼게요. 1월 16일이야. 그 다음에 자, 역시 이거 뭐야? 이거 다음 전브리핑. 자, 어제 속임수 매수세 끌어당기기 출현. 윗꼬리 달리면 안 된다 했죠. 자, 이번 주 타점 안 주면 연휴에 잡겠습니다. 1월 23일자 계속 밀려요. 자, 그리고 역시 확실한 기회가 오지 않더니 결국 한번 쏟아내리네요 하면서 기다렸다가 신호 잡을게요 하죠. 이게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이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자, 계속 이제 여기서 여기 안 잡고 기다린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급등이 슝 나와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한테 막 따지는 거야. 여기서 추가매수 사인 잡으면은 나 벌써 본전 왔는데 왜 못 잡겠냐. 이게 작아 보여도 한 20%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9일 날 보면은 2월 19일이죠? 2월 19일이 이날이야. 2월 19일 이날. 자, 보면은 네이처스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매수 패스하고 있었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잡았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단타는 쳐도 되지만 대부분은 윗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줄 시그널이 세 가지 요건이고 그냥 반등 나올 것 같아서 잡아버리면 잠시 오르다 꺾인다. 매수는 항상 신중하게 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맞고 떨어지지. 자, 2만원 라인 맞고 바로 떨어지네요. 자, 이러면서 또 미룹니다. 언제까지 밀어요? 우리가 자, 이제 윗꼬리도 없고서 이거 간을 참 많이 봅니다. 이번에도 기회 줄 때 잡겠습니다. 대기 3월 18일까지 대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관심 종목은 1월에 들었는데 3월 19일 날 17,000원 드디어 매수합니다. 이날이에요. 이날. 그쵸? 두 달을 진짜 참고 참아서 여기서 이제 한 거를 이날 잡아요. 근데 어때요? 잡자마자 이틀 딱 쉬고 그냥 좀 상한가 나와버렸어. 이걸 내가 네이처셀이 미리 뭐 조인트셋 조건부 허가를 뭐 알아가지고 뭐 연줄에 있어서 들어간 걸까? 아니에요. 세력들은요 시그널이 있어요. 얘가 급등하기 전에 주는 전조 증상들이 있단 말이야. 이 시그널이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이것도 안 나왔는데 왜 들어가? 세력도 안 샀는데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론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안 물려 있어. 내가 만약에 평균대가 33,900원이면 그냥 멋대로 매매해도 되죠. 수익권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좀 몇 프로 오른다고. 그쵸? 그렇게 좋고 사고 싶으면 여기서 샀어야지. 여러분들의 심리는 이래요. 손절을 하고 싶은 거야, 떨어질 땐. 오를 땐 사고 싶은 거야. 이거 당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세력들도 그걸 알고 지금 올리는 거거든, 사라고. 근데 이 점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얘네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유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이게 좋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일정상 우리 세력들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얼레벌레 여기서 몇 퍼센트 반등이 나오니까 뭔가 내가 놓치는 것 같을까 봐 하잖아. 아니에요. 세력들은 유도를 하고 있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얘가 뉴스가 나왔어. 자 몰타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루닛이 뭐 이후에 첫 국가 유방암 검진을 수주를 했고 이게 무려 몇 년짜리? 뭐 7년짜리로 나왔죠. 자 7년간 몰타 국가 유방암 검진에 AI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막 서프라이즈로? 아니야. 루닛은 계속해서 이 유럽 쪽이랑 유방암 검진 공공 쪽 이쪽에 계속 공들이고 있었잖아.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와 미친 서프라이즈로 나왔네 이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슈가 나왔네 이 정도 반응이에요. 그래서 급등보다는 버티기 쪽에 가까운 이제 상승이 나왔고
같고 이 뉴스가 지금 당장 막 급등을 하는 뉴스 또한 아닙니다. 자, 개인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7년 동안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7년짜리 계약이니까 뭐예요? 매출은 천천히 7년 동안 분할로 찍힙니다. 자, 근데 숫자가 바로 이제 이번 연도에 1,000억이 뜨는 거랑 7년 동안 1,000억이 뜨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단타 수급 입장에서는 중장기성 재료니까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폭발이 아니라 버티는 힘으로 나타난 거고 이거는 당장 얘를 막 어떻게 상한가로 이끌어줄 재료가 아니라 하방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쌓아놓으면은 시장 분위기가 이제 다시금 돌아서고 재평가를 받을 때 이 종목의 리레이팅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받고 올릴 수 있는 재료로 작용을 해주겠죠. 왜냐면 이제 EU 회원국의 전국 단위에다가 공공 입찰이에요. 민간 병원도 아니고 지역 파일럿도 아니고 국가검진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편입을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7년 장기 계약이야. 매출로 보면 이제 메리트가 덜할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7년 동안 이 AI를 국가 인프라로 써도 된다는 인증이 나왔죠. 심지어 EU에서 최초야. 그쵸? 이게 진짜 다른 포인트예요.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몰타가 왜 루닛을 썼지? 이 루트로 이제 공짜 광고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 호재라기보다는 이 티어 상승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얘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뉴스를 획득한 것은 맞지만 우리 지금 당장 숙제가 있죠. 뭐 유중이라는 숙제도 있고요. 그 CB 사채가 전환 사채를 조기상환 할 건지 안 할 건지라는 이슈도 있는데 이거 우연 같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어제 드디어 이게 공공의료 AI 확산 신호탄을 띄운 게 결정이 돼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것 같아? 아니야. 5일 밝힌 것 뿐이에요. 5일 밝힌 것 뿐이야. 근데 왜 그랬을까? 자, 전환사채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시를 보면은 우리 어저께 뭐가 나왔어? 전환가액이 조정이 나왔잖아. 이 41,000원으로 조정이 나왔잖아. 세력들 평균 단가가. 그동안은 52,000원이어가지고 세력들도 개손해였어. 근데 이거를 41,000원으로 낮아졌네?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모르시는 분들은 3분만 들으면 이해해요.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할 거니까 전환사채가 뭔지. 얘네 입장에선 뭐야? 원래 5만 원에 있던 거 4만 1,000원으로 내려서 지금 수익권 났잖아. 어떻게? 단기간으로는 올려야겠죠? 쥐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단타 치는 거 자신 있어요. 몇 프로 먹고 빠져나올 자신 있어요 하는 분들은 매매해도 된다고 했어. 근데 지금 대부분이 어때요? 저 5만 원에 물려 있어요. 아니면 이게 윗구간에 물려 있어요. 여기서 물렸어요. 8만 원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몇 프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전환사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 공시가 주는 어마무시한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브리핑방에 오늘 영상 찍겠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브리핑방에는 정리를 해놓을 건데 이게 뭐냐면 루닛이 빚을 안 갚을 수도 있겠다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근데 빚 안 갚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유증으로 빚 갚는다고 자금을 확보를 했잖아. 근데 그 자금이 확보되면은 당연히 빚을 안 갚아도 되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원래 연구개발비에 1,100억 쓰려고 했던 거 2,000억을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안전하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뭔 일이 생겼을 때 터질 수 있는 자금력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빚 갚는다고 요즘 쳐해놓고 이거 빚 안 갚으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맞죠. 원래는 이제 자금 이제 사용 계획안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안 쓰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정말 일이 커지면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사유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거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갚아. 그쵸?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CB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CB 아실 거긴 한데 한 번 더 짚고 갑시다. 자, CB가 뭐예요? 자, 루닛이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봤더니 어때요? 와, 이거 이자 내다 뒤지게 생겼네 해서 은행에다가는 못 빌리겠는 거야. 재무도 안 좋아서 별로 빌려주지도 않겠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바로 유상증자예요. 자,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에는 주주들의 반발, 지금처럼 어마무시하게 걱정이 되죠. 자, 그래서 얘네가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무슨 세력한테 돈을 빌린 거야? 전환사채라는 세력한테 돈을 빌려요. 이게 바로 CB예요. 자, 근데 이 전환사채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를 쓰면 어때요? 만기에 원금하고 어마무시한 이자를 챙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앞에 전환자가 붙었어요. 그렇죠?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줄 수도 있는데 얘네는 이제 전환이 붙었으니까 한 가지의 옵션이 더 있는 거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루닛이, 자, 야, 우리 회사에 내년에 뭐 이것 뜨고 저것 뜨고 막 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너가 봤을 때는 어때? 오를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너가 나한테 지금 돈 빌려주면은, 우리 회사 주식 44,400원이라고 칠게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할인해서 38,000원에서 6,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근데 그때 가서 너네가 주식으로 바꿔먹고 싶을 때 1,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식이 10만 원이 가든 15만 원이 가든 너는 이 사채로 들고 있어서 이자를 안 물고 있다가 이거를 36,000원에 38,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고 한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 어때요? 야, 이거 오죽하면은 얘네가 이렇게까지 돈을 빌릴까 싶으면서도 어차피 나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 그쵸?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면 되죠. 5년 뒤에. 그쵸? 근데 어차피 전환사채로 들어오는 애들은요. 5년 해가지고 막 3%, 4% 먹으려고 들어오는 애들은 아니에요. 뭘 보고 들어와? 원래는 주식의 수익. 바꿔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가격이 원래 얼마였다? 자, 루닛이 떨어지기 전에 전환 사채를 이제 막 10만 원, 2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가 오케이를 했는데 그 가격이 원래 52,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52,000원에 주식 바꾸면 개 10손해잖아. 근데 이게 다행히도 이 주가가 너무 내려가면요. 어느 정도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전환가액은 낮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조정된 전환가액이 41,272원까지 시가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전환가액에도요, 조정 한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가 내려간다고 계속 낮춰주면 회사 입장에서도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가장 떨어져도 얘네가 주가가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정이 되는 가격은 38,425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날짜는 언제였어? 전환 청구 기간이어서 이미 2025년 5월 달부터 바꿔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5월 달 주가를 보면 이때도 암울하죠. 자, 그쵸? 54,000원에 해가지고 54,000원에 본전치기 하고 나가느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전환사채 세력도 기다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어때요? 41,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전환사채 세력이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쓰네 마네 이게 걱정이 돼서 지금 루닛이 유증을 받았잖아. 그쵸? 자, 근데 조기 상환 청구권은 뭔데? 그냥 주식으로 안 바꾸고 우리 그냥 빌려줬던 원금만 받을게요. 약정 이자랑.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공시가 사실상 얘네가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써버리면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전환가액이 얼마든 지들이 빌려줬던 돈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바꿔가니까. 그쵸? 근데 어때요? 지금은 이 전환가액이 낮아졌어요. 그냥 내가 빌려줬던 돈에 이자를 받는 것보다 41,272원이면 얘가 5만 원까지만 가도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어. 그쵸? 이 전환사채 세력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자가 아까 봤잖아. 얘네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는 루닛 상황에서는 뭐예요? 원래는 이 풋옵션, 이 조기 상환 청구권 대비해서 유증으로 돈을 땡겼는데 이 채권자가 우리 그냥 주식으로 바꿔줘. 그리고 알아서 팔고 나갈게 하면은 그 빚을 이 루닛이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조기 상환 청구권을 안 쓰면 루닛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현금 유출이 없어집니다.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이 되면서 깨끗해져요. 재무제표가. 유증 왜 했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야, 유증을 빚 갚으려고 했는데 빚을 안 갚아도 된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최악의 경우, 얘네가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쓸 경우도 대비했다는 뜻이지 이 채권자가 사라지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증 공시에 쓴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 의제 예정이 있었지만 갚고 싶어도 청구가 없어서 못 갚으니까 이 논리는 뭐예요? 당연히 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입장, CB 세력의 입장,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시가 주는 의미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최강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CB 세력은 수익 구간이 오니까 그냥 이제 현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것보다 수익이니까 얘네도 유리해요. 개인은 어때요? 지금 빚 갚느라고 유증한다 했는데 이게 빚을 안 갚아도 되고 CB 리스크에서도 이제 벗어나겠구나 해서 뒤늦게 유리한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12 세력이 그쵸?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5만 원에 올라가가지고 얘네가 팔면은 매도 압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노려야 돼. 그 매도 구간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이 루닛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얘네가 이제 사채 세력들이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급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잡아야지. 얘네 매도 물량이 한두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 이 매도 물량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의 개인들 이런 내용 모르면 어때요? 아, 왜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폭락을 하지? 하면서 손절에 동참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손절해서 밀어주는 그 급락까지 노려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유증이 원래는 이제 돈 갚기 위해서 했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와버렸고, 대신에 얘네가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수익 실현했을 때는 일시적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야? 이거를 기회로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돈 갚으려고 유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돈을 안 갚아도 돼서 이 2천억은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가 나오는데, 이게 뭐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1,000억, 2,000억이에요. 돈이 없어서 할 것도 못하던 회사가, 빚을 갚느라고 쓰던 회사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 아, 뭐라도 하겠죠. 기대감이 생기겠지. 그래서 루닛은 지금 그냥 원래는 생돈을 이제 유증받아서 넘겨줘야 됐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안 내고 주식으로 일시적인 하락을 막고 넘어갈 수 있는 회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세력이 정말로 바보가 아니라면 전환가액이 41,000원이 됐는데 얘네가 그냥 이자 이거 8% 받아봤자 몇 퍼센트겠어. 그 차익 하느니 잠깐 5만 원이라도 올려가지고 매도를 하고 우리는 그 일시적 급락을 이용을 하고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서 나머지 유증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서 대응 이어가면 되겠죠.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2천억이라는 현금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회사가 중기적으로 더 좋아질 자금을 확보한 게 사실이에요. 루닛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목이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끼가 좋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무거운 종목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급등이 나오기도 막 계속해서 막 연속으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봐봐, 이때 한 달 만에 2배 뛰었어. 그쵸? 자, 그리고 과거에 영광이 있었을 시절에는 이게 8,000원짜리가 13만 원까지 갔던 레전드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종목은 누가 공시 먼저 빠르게 보고 누가 이 전환사채 매도 물량을 읽어내고 누가 유상증자 날짜에 맞춰서 잘 대응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보통의 개인분들이 이거 전환사채 일정 거래량 보면서 사채 물량 나갔네 안 나갔네, 유상증자 일정이 이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으로 세력들이 이때 누를 거니까 사야겠네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냥 올라가면 아씨 이거 나만 두고 가는 건가 살까 하고, 그쵸? 떨어지면 아 손절할까, 대부분은 이래. 근데 급할 게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방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유중 대기 중 일정 맞춰서 대응해줘. 그래서 내일도 이제 영상을 똑같이 올릴 건데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총정리 영상, 이제 이날 무슨 대응을 할 거고 전날 무슨 대응을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왜냐면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저 5만 원에 물렸어요, 6만 원에 물렸어요, 혹은 이 10만 원대에 물려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는 여기까지 탈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추가 매수만 잘 대응하면. 추가 매수 자금 없는데요? 그럼 고가 매도로 잘해서 손실을 확 줄여야겠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우리가 지금 앞자리가 4잖아. 공이 하나 더 붙는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긴 해요. 지금 세력들이 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근거도 일요일 날 설명을 드릴 거고, 자세한 부분들 실시간 브리핑은 제가 항상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연휴 때 A형 독감 걸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일이랑 주말까지 푹 쉬고 일요일 날 영상을 한번 찍고 월요일부터 빡세게 같이 대응하실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루닛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제가 다 그날 알려드릴 거니까 일요일 날 6시, 7시쯤에 영상 대기하고 계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